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라이브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양배추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배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샐러드나 쌈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양배추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양배추를 그냥 평범한 채소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양배추만큼 완벽한 건강식품도 드물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양배추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양배추의 역사부터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아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사람들은 양배추의 약용 효과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로마의 대정치가 카토는 양배추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능약이라고 극찬했다고 전해져요. 중세시대에는 배고픈 선원들이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양배추를 배에 싣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때는 비타민C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경험적으로 양배추가 괴혈병을 막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엽산이 풍부해서 임산부분들에게도 매우 좋은 식품이에요.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함을 예방하는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꼭 드셔보세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영양소는 시작에 불과해요. 양배추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설포라판은 브로콜리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인데 양배추에도 상당량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암 예방은 물론이고 염증을 줄여주고 해독작용까지 해주는 만능 성분이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특히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발암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제 어머니께서 위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하시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양배추즙을 권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해볼 만한 건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 한 컵씩 드시게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속이 좀 편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증상이 좋아지셨어요. 두 달째가 되니까 거의 완치 수준까지 회복하셨어요. 그때 저는 양배추의 위장 보호 효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성분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S메틸메티오닌인데 이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고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양배추가 위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입증되었답니다. 독일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위궤양이 현저히 빨리 치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양배추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칼로리는 100g당 25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거든요. 이게 바로 식이섬유 덕분이에요. 양배추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젤리 같은 형태로 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해줘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줘서 급격한 인슐린 분비를 막아줘요. 이는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천연 변비 치료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만성 변비로 고생하던 분이 계셨는데 온갖 변비약을 다 써봐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양배추를 꾸준히 드신 후로는 그런 고민이 완전히 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루에 양배추 샐러드 한 그릇 정도 드시다가 점차 양을 늘려가셨대요. 지금은 매일 양배추즙도 드시고 샐러드로도 드시고 계신데 변비는 완전히 해결되셨다고 해요.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항염 작용이에요.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이 만성염증에서 시작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 환경오염,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우리 몸에는 늘 염증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만성염증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양배추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늦춰줘요.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게 되는데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런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뼈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에 잘 침착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뼈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변화를 완화할 수 있어요.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돼요.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항체 생성을 도와주죠.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크로뮴이라는 미네랄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크로뮴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인자 역할을 해요.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배추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혈당 조절이 더 잘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노화 방지 효과도 빼놓을 수 없어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늦춰주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해줘요.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변형시켜서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줘요. 양배추에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강력한 항노화 효과를 나타내죠. 눈 건강에도 좋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들이 눈의 망막을 보호해주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안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 성분들은 망막의 황반 부위에 축적되어서 유해한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효능이죠. 눈의 피로나 건조함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엽산이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주어서 우울감을 줄여주고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성분이 부족하면 우울증,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예요.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마그네슘도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줘요.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신경 안정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소화 기능 개선에도 탁월해요.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줘요.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력도 향상돼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 이상이 장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장 건강이 전체적인 건강과 직결되는 거예요.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또한 담즙산을 흡착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철분과 엽산이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라서 산소 운반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엽산은 적혈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소죠. 특히 여성분들은 월경으로 인해 철분 손실이 많으니까 양배추를 통해 철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아요. 근육 건강에도 좋아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들어있고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수의 아미노산들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이에요.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빠르게 하고 근육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어요.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이런 콜레스테롤을 장에서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시켜줘요.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혈관벽을 강화시켜주고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줘요. 또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죠.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뇨작용을 도와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장기인데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게 돼요. 양배추의 칼륨이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적절히 배출하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진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비타민C나 효소 같은 열에 약한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생으로 먹을 때 양배추의 영양소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샐러드로 먹거나 즙으로 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 때는 다른 색깔의 채소들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더욱 좋아요. 당근, 파프리카, 토마토 등과 함께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고 레몬의 비타민 C가 추가로 공급되죠. 양배추즙을 만들어 드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100ml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양배추즙만 드시기 어려우시면 사과나 당근을 함께 갈아서 드세요. 사과의 단맛이 양배추의 특유한 맛을 중화시켜주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추가로 공급돼서 더욱 좋아요. 하지만 생으로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아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데치면 대부분의 영양소를 유지하면서도 먹기 쉬워져요. 너무 오래 끓이지만 않으면 비타민C의 50% 이상은 보존될 수 있어요. 찜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찌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요. 김치나 사우어크라우트 같은 발효식품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이 생성되어서 장 건강에 더욱 좋아져요. 또한 발효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는 더욱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배추김치도 훌륭한 발효 양배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양배추를 요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십자화과 채소인 양배추는 갑상선종 유발 물질인 고이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생으로 아주 많은 양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요리를 하면 고이트로겐이 대부분 파괴되니까 더욱 안전해져요. 양배추즙을 만들 때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만든 즉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맛도 떨어져요. 냉장 보관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g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이 정도면 양배추의 다양한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양배추 한 컵 정도가 약 100g이니까 참고하세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이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와파린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세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과량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정말 많은 양을 드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생으로 드실 때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양배추를 고를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겉잎이 신선하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잎이 싱싱하고 색깔이 선명한 것이 좋아요. 무겁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같은 크기라면 무거운 것이 속이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잎이 누렇게 변했거나 시든 것은 피하시고요. 벌레 먹은 자국이나 상처가 있는 것도 피하세요. 밑동을 잘라본 단면이 하얗고 싱싱한 것이 좋아요. 갈색으로 변했다면 오래된 것이니까 피하세요. 크기가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큰 것은 섬유질이 거칠 수 있어요. 유기농 양배추를 선택하시면 더욱 좋겠죠. 농약 잔류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신문지가 습기를 조절해줘서 양배추가 마르지 않고 오래 보관돼요. 비닐봉지에 바로 넣으면 습기가 차서 빨리 상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냉장 보관하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사용할 때는 겉잎부터 떼어내면서 사용하시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자르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떼어서 사용하세요. 양배추의 계절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양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채소라서 봄과 가을이 제철이에요. 이때가 가장 맛있고 영양소도 풍부해요. 하지만 요즘은 재배 기술이 발달해서 1년 내내 신선한 양배추를 구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고랭지에서 기른 양배추를 주로 먹게 되는데 이것도 품질이 좋아요. 겨울에는 저장해둔 양배추를 주로 먹게 되는데 저장 과정에서 당도가 높아져서 더 달콤한 맛이 나요. 자색 양배추와 일반 양배추의 차이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색 양배추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더 뛰어나요. 하지만 다른 영양소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색깔이 예쁘니까 샐러드에 넣으면 더 보기 좋아져요. 맛은 일반 양배추보다 약간 더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에요. 양배추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과 비타민 C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당근과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십자화과 채소의 항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마늘과 함께 드시면 황화물의 항균, 항염 효과가 시너지를 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케르세틴과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울 수 있어요. 레몬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C 함량이 더욱 높아져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양배추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있어요. 양배추롤은 양배추 잎에 고기나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서 끓인 요리예요. 영양소도 풍부하고 보기에도 예뻐서 손님 접대용으로도 좋아요. 양배추 수프도 간단하면서 영양가 높은 요리예요. 양배추와 다른 채소들을 함께 끓여서 만들면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돼요. 양배추 볶음밥도 맛있는 요리 중 하나예요. 밥과 양배추를 함께 볶으면 탄수화물과 비타민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양배추전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요리죠. 밀가루 반죽에 양배추를 넣고 부쳐내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이 돼요. 양배추를 먹을 때 주의할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겉잎을 몇 장 떼어내고 흐르는 물에 잘 헹궈서 농약이나 먼지를 제거하세요. 소금물에 잠깐 담가뒀다가 헹구면 더욱 깨끗해져요. 적당량을 드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100g, 200g 정도가 적당해요.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하세요. 어떤 분들은 양배추를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양을 줄이거나 익혀서 드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드세요. 생으로만 먹지 마시고 익혀서도 드시고 발효시켜서도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다른 채소와 함께 드세요. 양배추만 드시지 마시고 다른 색깔의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양배추에 대한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채소라고 생각했던 양배추가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양배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암 예방 효과나 위장 보호 효과 같은 것들은 정말 소중한 건강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건강 문제들을 양배추 하나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물론 양배추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우니까 누구나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양배추를 그냥 평범한 채소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보물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신다면 분명히 건강상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또한 성장기 아이들이나 임산부, 노인분들에게도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양배추를 식단에 포함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양배추즙 한 잔으로 시작하거나 점심에 양배추 샐러드를 드시거나 저녁에 양배추를 넣은 국물 요리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맛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배추의 담백하고 시원한 맛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즐겁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양배추라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양배추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